얘는 주로 밭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였고, 얘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게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이었다는 측면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유적지들이 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채동이나 막 그 그릇의 어떤 색깔들이 여기는 까만 색깔이 있는 문화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 그랬더니 그 문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명,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해요, 어르신? 동아시아에서도 황하 문명과 양자강 문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홍산 문명이라는 게 발견이 됐던 거예요. 홍산 문명이 발견이 됐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 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흘러가는 요 강을 뭐라 그랬죠? 요하라 그랬어요. 요하. 그래서 요하라 그래서 요 강의 오른쪽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요동. 네. 그리고 이쪽을 왼쪽을 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말은 리아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일대에서 결국은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인 1908년에 도리 류조가 발견을 한 거예요. 문명이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 있네? 라고 생각을, 문화 유적지가 있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4년에 중국인이, 그 다음에 35년에 또 다시 일본인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이거는 별도의 문명이구나. 그래서 54년도에 드디어 홍산 문화라고 별도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네? 그랬는데 80년대부터는 얘네들이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발굴을 하면서 2003년도에는 이것조차도 얘가 조사를 해보니 이 황하강 문명하고 양자강 문명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존까지는 황하 문명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더 앞선 시기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제는 중국에서는 뭐냐면 그게 지금 얘기한 동북공정의 한 일원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화문명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불성설인 게 여기서 발견되는 문화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이, 유물들이 여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문명이었다라는 게 사실 학계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빗살무늬, 너무나 우리 옛날 학교 많이 배웠잖아요. 중국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없었어요. 완전 민무늬 토기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게 청동기의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방민족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파형 청동검, 비파처럼 생긴 이런 청동검이에요.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는 전혀 이런 쪽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적석총이 있어요. 중국에는 없는 무덤입니다. 적석이라는 것은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돌을 쌓아서 만든, 그러니까 석광묘 이런 것들, 목광묘도 있지만 석광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피라미드 형태로까지 고분을, 능을, 쉽게 얘기하면 능을 지금의 능들은 전부 다 그냥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능들은 뭐냐면 피라미드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 피라미드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 사실은 고구려에 장군총이라고 발견되는 게 피라미드 형태라는 거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중국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진수왕 때나 이런 다 왕릉들이 산을 만들어버리는 거하고 달리 얘는 뭐냐면 피라미드로 쌓는 거예요. 근데 이 피라미드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만 생각을 하지만 전부 아메리카에 가면 피라미드잖아요. 멕시코 시티 근처가 아즈텍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 이런 데 가보면 다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유사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측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의 개념으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전문가들은 뭐냐면 5,500년 전에 이미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홍산 문화 유적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에만 큰 무덤을 만들는다면 결국은 어떤 국가적 어떤 개념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큰 무덤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석중 돌로 만든다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무덤이나 제단으로 쓰였던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고인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을 고였다 그래서 고인돌이에요. 그죠? 이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유명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한반도 일대가 이 일대가 그러니까 요 한반도를 둘러싼 이 일대가 전 세계에 발견되는 고인돌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견돼요. 그건 중국에서도 발견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만 북한에서 막 더 많은 막 북한 자기네들만도 거의 2만 개 가까이 뭐 고인돌을 발견을 했다, 발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말하면 한반도에만도 거의 2, 3만 개 정도를 다 합쳐서도 그런 정도로 고인돌이 한반도에 많은 거예요. 지금 많잖아요. 그 막 강화도도 있고 어디도 가고 뭐 5만 대 가면 고인돌 문화고 이렇게 많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스스로가 고인돌의 가치를 너무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융화 유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6,000년 전에 유고를 해가지고 쫙 봤더니 치아 수술을 한 흔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하고 또 일본 학자가 이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도 일본 학자가 4년 동안 그 해부학, 뭐 고고학 전부 연구를 해갖고 만들어냈던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년에 그래서 기자회견을 공식화시켜서 발견을 한 거예요. 6,000년 전에 이미 치아 수술을 한 거다. 이거는 뭐 구멍이 뚫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뚫린 게 아니라 균일하게 이렇게 뚫려 있었던 모습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건 수술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술의 흔적을 발견해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기록상으로는 유골을 찾아보니 기원전 5,000년 전이에요. 중국 자체 내에서만도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앞선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홍산 문화 분명히 이건 앞으로 이게 돌아다닐 때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홍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지난 시간에 환빠라 그랬잖아요. 그죠? 환빠가 뭐라 그랬죠? 환단고기에 환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홍산 문화를 너무 과대포장하는 경향은 없잖아 있어요. 가다 계속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요게 지금 흘러가는 요게 이게 랴오등반도, 그러니까 요동반도, 여기가 산동반도. 그러니까 여기서 산둥, 중국말로는 산둥, 여기는 랴오등. 그래서 우리가 요령성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국의 길림성, 뭐 이렇게 요령성, 또 뭐 흥룡강성 이렇게 종북 3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 일대가 그러니까 요령성이에요. 요령성. 이게 대련이고요. 요렇게 흘러가는 요 강, 이게 요하. 그러니까 여기 글자가 봤는데 시랴오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는 서쪽, 서랴오, 서요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서쪽으로 흘러가. 지리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랴오 요 일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들이 그러니까 이 발견된 부분이 요 츠펑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들을 보니까 8,000년까지로 이렇게 쫙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더니 아까 어디 갔죠? 이게 흥룡화 문화유적이 약 요때의 치아가 아까 이게 전부 다 치풍 막 다 그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요 문화에 대해서는 하가정 하층, 그래서 샤가덴이라고 얘기하는데, 샤자된 중국말로 샤자된 하층 문화, 요 부분이 마지막으로 요 시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냐면, 이 시기 때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생기는 시기죠? 기원전. 단군이 하사달의 도읍을 정하고가 기원전 몇 년이라고 그러죠? 233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 시기인 거예요. 요 시기. 요 시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장강 문명, 장강이 아니라 하강 문명, 그러니까 황하 문명과 양자강 문명은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역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홍산 문명은 어느 역사를 연결되느냐? 아까 중국의 동북정제 때문에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너무 어거지라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그럼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하 문명은 하나라하고 상나라하고까지의 범위만 미치게 되면 그 다음 양자강까지 주나라 때는 이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에 그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신묘도 아까 이제 여자가 중국에는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특히 여기서 많이 발굴됐던 게 옥으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엄청나게 발굴돼요. 모든 것을 다 장신구나 이런 걸 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기의 어떤 학자들은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홍산 문명 때문에 신석기 다음에 옥기 시대라는 게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황고사를 잠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반구라는 게 천지창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사망 오제 시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망은, 그러니까 반고의 이 시대 이후에 이제 사망이 나타나는데,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 이렇게 되는데요. 둘이가 같은 몸은 뱀 머리는 사람, 몸은 뱀 머리는 사람. 그래서 이 둘이가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퍼뜨렸다. 그러면 진흙으로 뭐 인간을 빚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신농 씨가 여화 씨를 대신해 이후에 하는데, 신농 씨 같은 경우는 그 머리는 소, 몸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복희 씨예요. 나오는. 그리고 이게 여화씨고요. 이게 신농씨입니다. 이 사망에 이 셋을 기본적으로 넣지만 이런 또 뭐 신들을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대요. 오제, 다섯 이제 제예요. 첫 번째로 황제, 오제, 소호, 전욱, 제곡, 제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순 임금들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다 계속 전설상인데, 이 부분 황제가 치우와 탕록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 사기에 이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소호 금철씨를 알아두십사. 왜냐? 신라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욱과 오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 역사에 일부 기록이 되기는 하지만 넘어갑니다. 하나라는 요 아까 황하 요렇게 흘러간 요 일대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정작 우리 단군 시대보다도 사실은 좀 더 늦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 일대 홍산 문화를 얘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우왕이 요순 임금 때 요때 그 치수 사업을 잘해서 홍수 물난리를 잘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순임금이 결국 그 다음에 있었던 순임금이 우를 내세웠는데 우가 아예 나라 이름을 하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했었죠. 걸왕이 결국은 요거는 요때 얘기했구나. 이거 망한 얘하고 얘 얘기는 똑같아요. 또 여기 보면 상나라도 똑같이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때 다리에 대한 얘기 했었죠. 주지웅님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면 술 마시고 파티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뭐를 했냐면 일일이 술을 가져오고 고기를 막 하려니까 안 되겠다. 연못을 파가지고 연못에다가 술을 다 그냥 넣고 고기를 나무에다 주렁주렁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파티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켰던 게 달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왕이 결국은 그 여자에 빠져서 그런 모든 것들에 폭정을 해서 결국은 주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책이나 기록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나라는 갑골 문자가 발견되면서 상나라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던 상나라의 임금들의 일대기를 쭉 그러니까 순서를 해보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나라는 역사로서 실체를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예요. 주나라는 실제로 이제 아까 주가 강태공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태공, 주공단, 소공석, 이 건국 개국공신이죠. 이 사람들과 같이 초대 무왕이 아까 그 주왕을 물리치고 그 폭정에 주중님에 빠져있던 주왕을 물리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안에다가 결국은 자기 수도를 정해가지고 나중에 요 양치강까지 열애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시안이에요. 여기가 시안인데 이 시안에서 수도가 있었는데 견융 오랑캐의 침략으로 여기가 망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도시를 옮겨서 그때부터는 여기 시대를 서주 일로 옮긴 데를 동주라고 얘기해요. 동주부터가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국 역사는 지난번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들어보죠.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똑같이 우리가 역사적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은 신화 설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하자. 근데 이 내용들은 조선, 고조선이죠. 옛날 조선, 이시조선하고 구분해서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조선의 기원전 2033년에서 단군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런 책들에 보면 그러니까 주로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넘어가 보니 맨 처음에 환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달국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될 게 환단고기에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황제가 치우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치우의 후손들이 결국은 지금 저기 저 밑에 있었던 운남성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그 묘족 베트남에 있는 몽족하고의 선조가 치우라고 사마천의 사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환단고기에서는 치우가 배달시대의 14세 환웅이었다. 여기는 환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환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단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은 탕록전투에서 황제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단고기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제가 상고사업 홍산문명을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금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샤오헨 문화나 샤다젠 하층 문화 요 시기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조선이 실질적으로 자꾸 폄하시키는 식민사관에서 뭐냐면 그 한반도 내에서 자꾸 역사를 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설에서는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요동 일대, 그러니까 아까 그 일대가 결국 고조선의 기본 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하 일대가 고조선의 주요 활동 지역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홍산 문명은 결국은 고조선의 그 앞선 문화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환단국에 아까 따르면 고조선의 앞선 문화는 아까 배달과 그 다음에 환국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국과 배달의 문화들이 결국은 홍산 문화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환단국에서 이야기하는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신신, 태백산, 아사달, 왕검성 위치가 결국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역사가들이 규명해낸 게 왕검성은 현 요녕성 안산시 근처로 추정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검성이 평양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국, 배달국, 고조선과 일련성을 갖고 있는 문화들이 홍산 문화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고인돌 장묘 문화 이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옥 귀고리가 전 세계 이 홍산 문화에서 옥 귀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것들이 그 1000년에서 2000년 이후에서야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옥결이 발견됐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전남, 여수, 강원도, 고성 이런 데서 했는데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옥결의 소재를 그러자 어디서 만든 옥인가, 산지가 어딘가 옥일 그랬더니 요령성에서 생산되는 옥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요하 지역, 만주 지역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북방 청동기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를 결국은 추정을 우리 문화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조금 지나쳐서 환단국의 환빠들은 더 진도를 더 나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홍산 문명은 중심은 고조선이었는데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동호였어요. 고조선은 이쪽에 북부여, 동부여, 부여, 두망무, 이쪽에 숙신, 말갈, 여진, 그 다음에 일본의 종원시대, 그죠? 그 다음에 한, 예, 맥, 그 다음에 중국으로는 상나라, 주나라, 중국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홍산 문화가 결국은 여기 요 두 개의 부족들, 국가 내지는 부족들,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를 가지면 부족 국가인 거고, 그 다음에 국가 형태를 갖지 못하면 그냥 부족 연명체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연명체 수준 자체가 오한, 선비, 거란, 돌걸, 몽골, 흉노, 견용, 서역 이런 쪽으로 북방민족으로 이렇게 쭉 하고 중국에는 이런 영향들을 분명히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아까 황하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길게 흘러가는 게 장강, 양자강이라 그랬습니다. 양치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강이라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거는 요화였었죠. 그죠? 요화, 야호허, 요화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문명은 요 일대에서 홍산 문명 측펑 여기서 막 발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의 관점에서 얘네들의 문명은 여기의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가 시안이에요. 네?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동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얘네는 뭐냐면 심지어 이 일대, 산동반도 요 일대 사는 사람, 왜냐면 얘네 관점에서는 요 일대밖에 못 봤었어 거야. 그래서
이 일대 사주는 사람들도 전부 종족들을 전부 다 동이라고 봤는데 한나라 이후에는 이제는 이제 얘가 중국이 전부 다 자기네들 먹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요 일대를 크게 봐서 이 일대 그러니까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에 거주하는 종족들을 전부 다 결국은 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적이라고 그랬어요. 만리장성 너머에 만리장성이 요렇게 쌓여져 있는데 만리장성 너머에 거주했던 흉노, 선비, 거란, 몽골 심지어 그 과거에서는 적적, 백적, 장적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분을 했기도 했고요. 서쪽으로 하면 서융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뭐 귀방, 허민, 견융 이 부분들은 뭐냐면 전부 약간 우리 그 서양 스타일 그러니까 위그르족, 아랍계통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서양의 외모를 가진 쪽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보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얘네들이 남만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요 일대가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 요 일대 양자강 일대까지도 전부 다 춘추전국 시대만 해도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도 다 오랑캐 남만이라고 왔어요.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는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푸젠 그러니까 복건성이죠. 광동, 광시, 자치구, 후이지, 귀주, 운남성 이런 쪽 일대 남쪽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거나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주 심지어 여기가 타이완 그리고 오키나와가 요만큼 있네요. 오키나와를 그때 당시 뉴쿠큐라고 그러죠. 뉴쿠까지도 이들은 여기서는 일본보다 얘가 더 가까웠으니까 오키나와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남만으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나라의 영역은 이게 걔가 굉장히 넓게 본 거예요. 이것도 주나라의 영역을 고조선은 요 일대 있었죠. 자, 요 일대죠, 그죠? 고조선. 그리고 동호라는 게 여기는 고조선은 기록에 의해서는 어쨌든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줘야 되고 초기는 사실은 부족 영맹체 개념이었겠지만 이후는 부족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호는 여전히 부족 영맹체적 성격을 갖고 국가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동호가 왜 그러냐면 이 일대 북방민족에서는 동호가 세력이 가장 셌었어요. 견융 뭐 이런 데하고 마찬가지. 나중에는 월지 이런 데하고 마찬가지였는데 중간에 흉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일대 월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월지, 견융 이런 쪽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아까 서융 약간 투르크 위그르 계통의 약간 이렇게 서양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부분이지 결국은 주나라 영역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이 홍산 문화 자체를 그들이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호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사자된 하층 문화라고 했는데 사자된 상층 문화, 상층과 하층이 뭐냐면 위쪽에 있었냐 아래쪽에 있었냐 그 차이예요. 뭐 위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배층이고 뭐 이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었던 이 부분은 문화인데 이게 동호 문화고 초원의 청동기 시대고 하층 문화가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로 연계되는 일본도 그래서 사자된 하층 문화의 개념에서 봐서 동이 문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홍산 문화는 동호 문화와 동이 문화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호는 몽골계를 중심으로 퉁구스계 혼혈 종족이에요. 일부 투르크족 몽골어 퉁구스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이 동호는 아까 동쪽으로는 고조선이 있다 그랬어요. 북서쪽으로는 과거에는 서주 동주 시대에는 고방, 귀방, 산융, 백적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쪽이고 이 두 군데는 서융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런 쪽들이 있고요.
전국시대, 추추 전국시대에는 흉노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흉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밑으로는 연, 고죽국, 그 다음에 또 연, 주나라가 결국은 제후들한테 물려준 가장 큰 인접한들이 연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죽국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주나라의 제후국이었지만 고죽국은 주에 앞선 상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제가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이렇게 넘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는데 주의 무왕이 상나라의 주왕을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주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강태공이랑 전부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고죽국이라는 제후국가는 상나라로부터 받은 제후국이에요. 수고했으니까 너 이만큼 뭐 영토 줄 테니까 너 관리해. 그래서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요 앞서 있는 주무왕이나 이런 같은 무왕이면 실질적으로 천자의 개념이에요. 훗날을 보면. 그 밑에가 이제 왕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왕들이 이렇게 제후국에 있었어요. 근데 주가 여기를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후국이었던 고죽국에 가가지고 너네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라. 내가 너한테 제후국을 임명을 해줄게. 라고 했더니 기록의 사서에 따르면 백이와 숙제는 그때 당시에 왕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야. 백이 숙제가 뭘로 기억하시나요? 백이 숙제 기억하시는 거? 그 우리 강변가요제인가 노래에서 뭐죠? 흥부가 막 하는 노래 기억하면 백이 숙제 뭐 이러면서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뭐 이런 가사가 잠깐 있었죠. 이 백이 숙제예요. 네? 이때 백이 숙제가 결국은 주가 백이 숙제한테 자 이제 나한테 충성을 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충성 못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수양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수양선에 들어가지고 산나물 이런 것만 뜯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나라에서 사람을 보냈어. 그러고 나서 또 회유를 하는데 끝까지 오케이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양산도 주나라 우리 천자의 땅인데 그 땅에서 난 나무를 먹고 사는 것도 결국은 너는 그러면 네 스스로가 모순된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백이숙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굶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절개와 충신의 상징이 백이숙제에 그런 논란이 나오는데 이 고죽국이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는 정사에서는 기자조선, 아까 조선 얘기할 때 고조선이 있었고 기자조선이 있었고 위만조선이 있었어요. 기자조선 때 결국은 이 고죽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넘어온 부분들이 결국은 기자조선이다라는 그런 설들이 조금 있어요. 제나라의 황공이 결국은 멸망을 시켜버리고요. 두 번째 선우 중상국은 왜 이걸 표시를 했냐면 여기는 어쨌든 한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북방민족, 유목민족들이 세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주나라의 제후국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 조나라에 멸망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사이들을 두고 동호회 부족 연맹체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얼마만큼 힘이 셌었냐면 이후에 3세기경에 4세기경부터 흉노가 발원하기 시작했는데 흉노족한테 조공을 요청을 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조공왕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천리마를 구해서 보내줘 라고 하니까 또 뭐지? 얘네 입장에서 흉노족도 천리마를 보내주고 심지어 2000km에 해당되는
그 땅을 동서로 2,000km 해당되는 땅을 달라라고 뭐 그런 정도로 뭐 하고 그 다음에 흉노에 그러니까 그 최고 캡장을 선우라고 그러는데 선우의 부인 가족들 공주까지도 전부 다 나한테 시집 보내 뭐 이런 정도로 뭐 막강하게 뭐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집단이 이 동우 집단이었어요. 그러다가 흉노의 목돌 선우에서 기원전 209년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령 산맥 근처 대한령 산맥이 여기 써 있죠. 지금 요 산맥이 대한령 산맥입니다. 네? 요 대한령 산맥 근처로 결국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선비산으로 간 사람은 선비족, 오한산으로 가면 오한족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면 이 일대로 가면 위쪽을 넘어서 이 일대로 가면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선비산이 어딘지 오한산이 어딘지는 역사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요 일대로 도망을 가게 되면 선비산 오른쪽으로 약간 도망을 가게 되면 오한산 그래서 오한산이 훨씬 고조선과 가깝게 인접해서 붙어버리게 되는 그런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 흉노가 결국은 북방민족의 선비, 오한, 거란, 현, 몽골족, 다우르족, 부리아트족 등등 이건 러시아에 있고요. 여기는 몽골에 있는 족들이 어디죠? 연해주 쪽에 있는 족인데요. 그런 족들이 전부 다 동호의 후예라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